네, 연결고리 들어가겠습니다. 뉴욕 증시가 이제 막판에 살짝 힘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어떤 힌트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. 첫 번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코보. 코보면은 이게 5G인가요? 그렇죠? 예, 그쵸. 제품 다변화 및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.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 되네요.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. 예, 약간 반도체, 예. 5G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년, 재작년 좀 랠리가 나왔다가 좀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여전히 졸이고 있는 힘들게 하는 그렇죠. 5G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, 네. 일단 미국도 여전히 5G는 조금 갈 길이 멀다. 예, 그래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언제 같고. 5G 다 깔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AI라든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5G, 뭐 그러니까요. 6G 위에서 예. 구현된다고 하는데 네. 막상 5G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좀 정부에서 네.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주파수 솔루션 시장에서 세 개 회사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스카이웍스랑 이제 브로드컴, 퀄컴까지 이제 세 회사가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. 최근에 이 회사가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 두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. 이제 DK 웨이브랑 유나이티드 실리콘, 이제 카바이드를 이제 두 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네. DK 웨이브 같은 경우는 초광대역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. 뭐 이제 블루투스나 뭐 와이파이가 이런 게 좀 높은 주파수를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광대역 네, 이런 측면에서 좀 예. 정확한 정보 전송을 좀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기능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. 네, 여기 예.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라갈륨 좀 예. 전력 반도체 쪽이라고 하잖아요. 다른 그쪽 계열로 곳이군요. 이제 좀 확장을 하는데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반도체 두 곳을 지금은 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해서 좀 인수를 했는데 네. 사실 이제 작년 3분기 지금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그날 한 10% 정도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예. 5G에 대한 약간의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은 뭐 서플라이 체인 공급에 대한 우려도 이제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약간 선반영된 것 같고 그러니까 네. 이제 뭐냐면 올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1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2분기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앞으로가 시기에 문제군요.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G가 지금 작년에 중국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네. 올해도 선전할까? 약간 이런 느낌? 그러니까 확신이 없네요, 거의. 그러니까 미국보다 약간 중국에 약간 좀 포커스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쪽 말고 모바일 쪽 이 넌 모바일 쪽에 대한 분야는 사실 좀 마진이 좀 큰 것 같아요. 그게 뭐 전장이나 뭐 이런 겁니까? 네. 그런데 아직까지 이 회사는 모바일 쪽 매출 비중이 70%가 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논 모바일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회사도 두 개를 좀 인수를 했고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애플도 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애플이 휴대폰인데 예. 통신 사업자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다 하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퀄컴 같은 경우야 뭐 예. 그런데 이 쿠보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이제 넌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걱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아시겠지만 뭐 5G든 반도체든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M&A를 통해서 빠르게 회사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논모바일 쪽으로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M&A를 좀 더 할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빨리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약간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5G에 대한 색깔을 조금은 지우는 게 좀 더 기업의 성장에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선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5G는 많이 쓸 것 같은데 은근히 확장이 안 된다라는 이상한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긴 합니다. 그럼 그런 가운데 이 5G 종목들 국내에서 많이
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즘 또 종목 리밸런싱 하신다고 막 하시는데 얘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떤 관점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5G의 대표적인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으로 네. 는 이제 KMW가 사실은 대장이었죠. 그렇죠, 대장이었죠. 그러니까 이제 네. 사실은 삼성전자가 좀 수주를 해와서 거기서 약간 낙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주를 할 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,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서플라이 체인 약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국 회사를 좀 보호하려는 듯한 그래서 그런 분위기군요. 예, 해외 어떤 공급사보다는 좀 자국으로 내리는 듯한 느낌은 좀 많은 것 같아요. 좀 불리하네요. 예, 그래서 예. 사실은 좀 대형 수주가 많이 좀 소원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불리한 좀 부분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네. 통신사들이 아직까지 좀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가 좀 그렇죠.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네. 좀 반등의 기미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요금제들은 빨리 올리는데 왜 그런 거 안 늦게 까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느낌은 그렇죠. 좀 있는 것 네.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KMW라든지 우리가 좀 보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회사들 보면 네. 그냥 쭉 그냥 흐르고 있어요.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 또 실적에 대한 반등도 좀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 나가네요. 네, 좀 안타깝죠. 그렇죠. 네. 네, 근데 사실은 올해 저는 5G 통신 장비가 분명히 한번 반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. 기술적 반등입니까? 아니,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추세 상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작년에 한 번 쉬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올해까지 쉬면 거의 2년간 사업이 쉰다고 볼 수 있을 그렇죠. 거기 때문에 네.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로봇 얘기 나오고 있고 AI 나오고 있고 자동차 얘기 나오고 있는데 5G가 가지 않는다? 사실은 역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인프라가 안 되는데 뭘 만듭니까? 그래서 네. 지금 정부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직은 큰 수주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자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한번 좀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. 일단은 좀 5G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그래도 좀 힘들지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십니다. 이 5G 좀 어느 정도 좀 앞으로 좀 쭉쭉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이번에 반도체군요. 자일링스 3분기 호실적 발표와 그리고 AMD와의 시너지 기대. 이게 둘이 또 약간 또 M&A 그런 얘기가 또 있죠.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AMD가 자일링스를 이제 M&A 하려고 그죠. 하는 자일링스는 부분이죠. P인수. 네,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일링스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확실히 반도체사들은 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% 예, 예. 정도 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를 좀 웃돌았기 때문에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.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보면 약간 섹터들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 쪽에 좀 매출 비중은 좀 작긴 하지만 성장성이 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예, 그래서 올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우리가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. 우리나라 수혜주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회사도 지금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11%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AMD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잘해주는데. AMD가 사실은 이제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AMD가 뭘 만들 때 예.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. 그쵸. 뭐 삼성전 누군가 외주 줘야 되는데 자이닉스가 해주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그러한 좀 효과가 파트너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입장에서는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이제 AMD 플러스 자이닉스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좀 파운드리 쪽에서는 파트너가 좀 생기면서 생산량이 좀 더 풍부해진다는 느낌?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반도체끼리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.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
파운드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고객에서 뺏길 수도 있는. 근데 어쨌든 파이가 커지면은 네. 흘러 넘쳤을 때도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TSMC나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. 아. 뭐 AMD가 일단은 오히려 그런 자구책으로 자이링스를 좀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게 큰 그림이군요. 왜냐하면 이미 너무 밀렸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런 측면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의 어떤 이런 좀 추세 상승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올해 반도체 좋다. 뭐 이런 얘기 좀 자주 들었었는데요. 그럼 종목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볼까요? 일단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. 이제 메커스라는 종목이 이제 유일하게 자이링스 총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연결고리가 네, 있군요.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갖고 온 종목이 이제 제주 반도체인데 이 네.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이링스가 좀 설계 쪽에 있다 보니까 네. 같은 어떤 설계 어떤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설계 쪽도 이제는 이제 차량용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설계 부분에서 좀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도 좀 분야를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5G 그리고 반도체 그 중에서도 설계 쪽과 관련된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. 잘 참고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